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앞에 좀 서론이 길었죠. 근데 너무 내용이 방만해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엮어서 연관성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피부에 와닿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 하나의 그냥 텍스트고 이 텍스트를 실제 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엮어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런 개념들을 지금 이렇게 붙이니까 시간이 좀 드는 건데 우리 아이 대학 보내는데 시간 뭐 50분, 40분 정도 할애 못하겠습니까? 이걸 잘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롭게 2022년 개정교육과,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2015년.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강의를 찍어서 다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이 뭐가 있고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바뀐 게 뭔지를 알아야 다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반 과목도 그렇지만 이제는 심학 과목, 융합 과목까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건 신문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매체도 밝히고 다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에요. 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이건 이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11월에 2022년 11월에 이것이 나왔고 어저께 뭐 국회에서 뭐 통과가 됐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고 이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발표가 될 거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그동안 2015년 개정교육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국어는 공통과정이 있어요. 일리가. 일반 선택 과목도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은 변함없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일반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걸쳐서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이건 뭐 어떤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따라서 다 강압적으로 들어야 되는, 마치 문과가 확률과 통계를 듣듯이 문과가 기하학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미분 적분도 들을 수 있으면 요번 같은 그런 문과 납치, 문과 침공 이런 현상이 통합수능 2차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건 이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듣는 거죠. 자, 진로선택 과목 2015년 교육과정에서도 주제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의사소통, 이거는 지금 국어 선택 과목에서 진로선택 과목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실용국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그동안 강의하면서 말씀을, 그 의대 학생이 우리 학교에 그 심학 과목이나 전문 과목이나 진로선택 과목에서 의대에 관한 과학탐구 주제, 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학교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없으면 포기하고 마냐?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제가 아까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열정도 들어간다. 아까 그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희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그 대학의 서울권 중사일권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전공에 대한 의지, 탐구심, 호기심이에요. 탐구심과 호기심이 있으려면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저 어떤 모르는 외부의 어떤 전공이나 이런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궁금한 거지. 이게 결국은 문해력이거든요. 문해력의 아주 기초는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읽고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파가는 그런 어떤 아카데믹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조금 미안하게도 요즘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도 영상 세대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1차적인 사고는 매우 잘하는데 조금 문맥의 의미를 따져서 가는 그 흐름의 어떤 것들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특히나 우리 해외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원래가 우리나라가 영어권이가 모국어는 국어잖아요. 근데 국제 해외고를 다니고 국제 IB 과정을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고 수학하고 뭐 과학은 우리가 원래 잘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걸 잘하지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안 돼요. 영어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영어를 잘하려면 사실은 이런 한국의 어떤 그 문해력 이해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특히 의대를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의대 MMI는 어떤 거다? 단순히 과학하고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번 겨울에 이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요. 주제 탐구 독서나 문학과 영상이나 직무의사소통 같은 거는 지금 2022년 지금 개정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2023학년부터 이제 이것이 고교학점제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이제 될 건데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좀 더 개발된 걸로 갈 건데
배우 이런 주제탐구 독서나 문학과 영상이나 직무의사소통, 특히나 주제탐구 독서는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 뭐 의대뿐만이 아니죠. 경영도 마찬가지고, 또 경영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예체능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제가 한예종이나 이렇게 영화과나 문창과 입시도 제가 가리키지만 매우 적절하게 내 전공에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코디네이터하고 또 외부적인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내용들까지 내가 성장시키기에 너무 좋다. 이런 진로 과목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뭐가 되냐? 이제부터 1학년에 학법과 언어, 일반 선택, 독서와 작문, 문학 같은 것들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 저번 강의에 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 융합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이거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그 과목 중에는 진로 선택,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문 과목, 심학 과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융합 선택 과목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이제 생긴 거예요. 더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강의 끝난 그 세 번째 강의에는 고교학점제 바뀐 2022년도 체제에서의 정확한 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우리가 내신이 중요하니까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그 내신 얼마나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도 중요하지만 교과전형보다는 비교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는 전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전강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누누이 다 강연이나 뭐 유튜브나 제가 영상이나 기회가만 있으면 설명을 드렸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전형에서는요. 컨텐츠의 질과 내용과 그것을 찾아가는 지금에서는 과정이에요. 1년 전, 2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과정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과정부터 찾아가는 것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걸 서사로 치면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생기부터 사실 쓰는 거잖아요. 이걸 많이 하나의 서사로 놓고 본다면 처음 발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 2년 반 동안의 서사가 해고에 있던 국내에 있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내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전 종합전형 강사니까 더. 물론 이제 교과 안에서도 교과 전형을 하다 보면 종합전형 같은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대학교에서 뭐 직윤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일반 전형이 종합도 서울대학교 직윤 교과 전형이에요. 다른데 직윤 안에서도 결국 의미가 없는 게 다 1등급 찐 1등급끼리의 싸움이니까 서울대학교는 결국 비교과 30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 안에서도 종합 전형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종합 전형 면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다른 분들이 하지 않은 내신보다는 말씀하시는 많이 말하는 내신보다는 저는 비교과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동안 말씀드려 또 왔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컨텐츠의 질과 내용. 융합 선택은 독서 토론과 글쓰기. 뭐예요? 그냥 글 써야 돼요. 이과도 써야 되고 문과도 써야 돼요. 내가 만약 신경정신과 의사가 된다. 의대를 갔어도. 근데 나는 ADHD나 내가 갖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유아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과 나는 치료를 하려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글쓰기를 나는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융합선택 과목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공에 대한 그 찾아가는 과정 혹은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융합선택 시간으로 이런 얘기예요. 고교학점제에서. 각자가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역량과 학교에 대한 어떤 그 희망 학과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선택의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고 같은 과목을 융합선택 과목을 독서토론과 글쓰기를 했다고 해도 거기서의 보는 방향들이 달라져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내년부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의 세특으로 쫙 쓰여진다는 거. 이 세특의 내용도 제가 5번째 이번 강의 이번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제 하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생계부를 저는 여러 학교에서 그동안 10년도 넘게 꽤 오랜 시간 지방학교, 서울학교, 특목고, 자세고, 일본고 하다 보면 대안학교 많은 또 성적표도 해외에 있어도 해외도 여러 나라의 그 성적표 물론 아이비 과정 뭐 거의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 나라마다 좀 다르거든요. 받아봤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 선생님의 능력과 선생님의 문구와 선생님의 글 쓰는 방법에 따라서도 똑같은 걸 한 걸 더 잘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특히나 생활기록부가 옛날보다 글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생계부 대체 서식은 제가 강의한 거 찍어서 지금 제 메인 그 유튜브에 걸어놓은 거, 해외고 특목 그 자사, 해외고 검정고시 책 만들고 대체 서식 만들 때 폼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학부모님들도. 그럼 그 폼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1부터 10까지 항목이 나오고 간단하게 내용 50자 적는 게 나오는데 생활기록부 우리 국내 아이들 생계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쓰지 않냐? 세특이나. 아니죠. 한 장당 곱하기 3에서 이거는 목차고 생계부 대체서식에서 그래 30장 서울대학교는 뭐 저기 우리가 성균대학교는 20장 그러면 한 장당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건수는 10건이지만 또 하나의 그 방법이 많고 풍부한 걸 하면 미국은 의대를 못 가요. 미국은 의대가 아니라 의전원을 가야 되니까 미국은 기초, 뭐 바이오나 생물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학부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의대 가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보면 한국은 미트죠. 그 적성 그걸 쌓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의대 가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 미국의 학부는 인문계를 가요. 인문계를 가면서 공부 철학이나 인문학을 하면서 이 기본 소양들, 화학이나 물리나 수학 같은 건 이미 다 해놓고, 한국어처럼 미트죠. 인적성, 의대 적성. 대학 갈 때 그거 다 해놨으니까 인문계를 철학과나 뭐, 우리가 사회학과를 해서 의대 전문 대학원을 갈 때, 그때 이제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정말 그 상위권에 있는 미국의 학생들은 정말 그 문과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이렉트로 의대를 갈 수가 있고요. 영국 의대도 마찬가지로 UCAT라든가 비맥 같은 걸 해서 이제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 해서 이제 가는데 그거만 빼면 UCAT나 비맥만 빼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또 성적이 안 되면은 또 이제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지금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내가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서사를 갖고 그 서사에서 생각한 능력으로 내가 이 선택 과목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내가 그 절대평가에서 받는 점수들을 어떻게 잘 받냐예요. 물론 이랬을 때의 문제점도 있죠. 지금 당장은 이제 고교학점제는 첩삽을 뜨는 건 중요하다. 지금 떠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근데 그 미래가 학생부 종합전형 전에 입학사관제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입학사정관대부터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오는데 십몇 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덜그덕 거렸어요.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수시의 어떤 제도 뽑는 우리가 선출하는 아이들의 이 제도의 베이스가 되는 고교학점제가 깔리면 이제 이 문제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기까지가 벌써 거의 15년, 14년이 걸려왔고 아직도 학종은 고교학점제와 같이 버무려지면서 계속 개발돼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생계부 안으로 모든 걸 이 어떤 이기 학종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생계부 안으로 전적으로 들어와도 과목 선택이 많고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서사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생계부를 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의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긴 해요. 그래도 하나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이것이 하나의 올바른 긍정적인 면에서 제도화되기까지가 거의 한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고교학점제는 그거를 서포트하는 아주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나무에서 고교학점제가 뿌리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결국 열매가 되는 건데 이 자양분의 이 베이스가 방범위하게 깔리기까지는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5년 이상 걸릴 수밖에 그러니까 깔리는 건 깔리는 건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갖고 막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아주 그냥 무기 쓰듯이 내 팔 다리 쓰듯이 쓰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러면 중요한 건 한 10년 정도의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피볼 수 뭐가 피보냐 자사고가 특목고가 이게 여전히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미 이런 과목들 지금 보면은 좀 볼게요. 뭐 수학도 수학과 문화, 실용통계, 수학과제, 탐구 그래서 뭐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여태까지 있던 미적분 2, 기하, 경제수학, 서울대학교 의대 가려면 기하하고 미적분하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직무수학 이렇게 나뉘어요. 일단 보시면 또 과학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역학과 에너지 매우 자세하게 쪼개지죠. 전자기하비 옛날에는 그냥 과학 그러면
하나의 챕터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데 지금은 매우 자세하게 쪼가지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공 역량이라는 것의 아주 근원적인 이유거든요. 진로 역량도 마찬가지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서울대학교 항공운항과를 가겠다, 우주공학과를 가겠다 이런 것도 넣어서 우선 매칭을 시키고 그 매칭 시키는 거 외에 이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매칭만 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하죠. 학생부 중학생정도 처음에 입학사관제도 뭔가 희망만 갖고 잘 표현해서 대학을 첫해, 둘째는 갔어요. 뭐 5등급도 그때는 좀 서류를 잘해서 포트폴리오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 이득을 본 거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발전을 합니다. 서사적인 내용들도 똑같아져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죠. 어떤 학생들은 선배 거 그대로 받아다가 자기소개서도 적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사도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운 좋게 그걸 피해서 합격이 되는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누굴 뺏겨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사들이 그 생계부의 세특이나 이런 서사되는 내용들이 이제는 포화 상태예요. 제가 보면 학교 브라인드하고 안 봐도 어떤 학교 그대로 보는 무슨 자사고 이미 세팅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어느 고등학교는 무슨 어느 광역권 자사고 어느 학교는 서울의 강남권의 어느 학교가 이미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그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에서 창의력을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포화 상태입니다.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돼서 섞었어요. 다시 다 섞고 시작하는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됐어요. 행성우주과학을 들었어요. 골랐어요. 이면 이제 고르면 처음에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사고 특목고 우리가 이미 시작했던 민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같이 들어요. 그런데 뭐에서 갈라집니까? 내용에서 갈라집니다. 프로젝트의 질과 프로젝트가 양보다도 이제 질이에요. 물론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질도 좋고 양도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 생계부가 수상을 막 써도 됐던 것이 지금 어떻게 한 학기 하나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말 포인트가 되는 수상을 적는 거잖아요. 전공 역량과 이렇게 매칭시켜서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이제 되면 행성과 우주과학을 들었다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우주과학공학과를 갈 때 이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정교하고 자, 또 하나 들어가요. 그 세특의 내용이요. 수행하는 과제의 내용이요. 그 세특의 내용들 내가 발제하고 세미나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내가 갖고자 하는 그 항공우주공학과면 항공우주공학과 의대면 의대 여기 보면 국제관계 이해도 사회 진로 선택 과목이 국제사회 이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융합 선택 과목에서 여행지리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융합 과목으로 뺀 거예요. 사회 문제 탐구와 금융과 경제생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국제관계학을 들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그런 유엔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난 높이겠냐가 여기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2학년 때 들어서 국제관계를 들었을 때 우선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국제관계를 찾았을 때는 금융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화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계를 정치회계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관계도 있을 거고 뭐 로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어쨌든 뭐 유엔에 들어가서 그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 학생이. 찾았어요. 발제를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국제관계의 정세, 뭐 국제관계학의 이해 이걸 들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순간에 내가 세특에 써야 되니까 발제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못 갈 찾는 겁니다. 그게서 찾았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어요? 내가 하는 건 파이낸스, 금융과 이걸 갖고 나는 그러면 금융과 경제생활을 갖고 중합선택 과목을 들으면 우리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금융학과를 가야겠죠. 한양대학교 파이낸스학과 이런 학과들을 가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국제에 대한 정치 쪽을 하는데 파이낸스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시경제학이 그렇고 미시경제학이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아주 불황인 상황에서 나는 한번 패기 있게 자 문해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진로의 호기심이 중요하다 그랬고 저번 시간에 탐구력과 그 탐구력 플러스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게 진로의 과정이 거의 서류에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일 때. 그러면 나는 관념을 깨고 금융과 경제생활을 융합선택 과목으로 듣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가고자 하고 내가 왜 국제관계학을 갈 때 나는 이런 부분을 하나를 잡아서 이거를 갖고 가고자 하는. 어떤 학생은 나는 국제 똑같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가고 싶은데 국제관계학의 이해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있잖아. 요즘에 이 환경이 굉장히 환경 난민들도 생기고 굉장히 이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너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파이낸스로 푼다면 나는 이거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가서 융합선택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사고 특목과 왜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좀 따라갈 수가 없냐. 우리 일반고는 물론 이제 일반고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5년 전부터 교육부 예산을 타서 지금 고교학점제 선도 고등학교라고 해서 연구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고 그런 데는 이미 세팅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연구라는 건 아이들, 학생들을 학교에 들여보내서 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게 진로 선택이 돼야 되고 지설력에 맞게 우리가 세팅이 돼서 이걸 들으려야 되고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서 컨텐츠의 내용과 의미를 이 학생이 잡아나가려면 여기까지 돌아라는데 제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3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16년 입학사학번제 초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학종을. 그러면 제도가 있으면서 갈팡질팡절팡하면서 지금 15년, 16년이 됐어도 아직도 물론 고교학점제와 만나서 이제 합을 이루지만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겼어요. 고교학점제는 내년에 세팅이 돼서 딱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벌써 부분적으로 2년 당겨서 지금 서울하고 인천 빼고 다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학점을 190 몇 학점을 안 들으면 F면 좋은 이건 아니지만 부분적 시행이긴 하지만 이제 고교학점제 시작이 됐고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컨텐츠의 내용까지도 일반고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도 부모님이시면 다 알 거예요. 어때요?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이게 포맷으로 이게 조직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강에서 제가 더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선생님들이 구축하셔서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은 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서로 교사들 간의 역량을 높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0년, 15년 흐르면 한 20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박사급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왜? 내가 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렇게 전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들도. 그래서 선생님들도 대학원 다니면서 기본 석사, 박사까지 가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게 정착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 얘기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냐. 자사고 특목고는 들어가면 거기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걸 잘하든 못하든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하는 아이들이고 꿈이 없어도 우선 들어가 놓으면 이런 분위기고 추세니까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절대평가라고 해서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의 패단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절대평가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일반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야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야 융합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니까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백분율도 나오고요. 표준 편차도 다 적어줍니다. 어쨌든 자 물론 이제 대학들이 학교 레벨을 볼 수밖에 없겠고 만일 절대평가가 옛날에 96년도에도 본고사 그 보기 바로 직전에도 사실 절대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고등학교에서 꼼수를 써서 막 300명 그 정원에 200 얼마를 A를 주는 거야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내신을 안 믿어요. 내신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우선 학교의 그동안의 어떤 레벨을 보죠. 그래서 학교 레벨에서의 A, B, C라고 하는 게 똑같이 A가 다 200명이라고 쳐. 어느 학교든 다 자기 학교 아이들 대학에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랬다고. 예전에는 절대평가였다가 부등급 상대평가였다가 지금 절대평가로 다시 획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학은
A, B, C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대학은 뭐가 중요해? 세특의 내용이 중요하겠지. 얘는 일반고인데 아직 고교학점제가 잘 세팅이 안 된 학교 일반고야. 얘는 자사고고 특목고인데 고교학점제 세팅이 옛날부터 잘 돼 있고 이게 조직적으로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얘가 어떤 뭐 여기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미 그 들어가서 그 고교학점제가 잘 돼 있는 자사고에 들어가서 경쟁하고 분위기가 되는 게 얘가 찾아갔어. 이게 로드맵을 짜고 도움을 받아서 갔단 말이야. 그럼 결국 보는 건 내용이에요. ABC 절대평가에서 ABC도 물론 중요해요. 그 전 강의에서 절대평가에서도 그 성적 ABC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ABC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학에서 보는 건 내용이겠죠. 그럼 똑같은 국제관계의 이해, 똑같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세계, 똑같은 금융과 경제생활, 똑같은 행성 우주과학, 융합과학 탐구를 할 때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할 때 똑같은 과목이 있다고 해도 그 컨텐츠 내용의 질, 그 어떤 연구의 어떤 난이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세특에 쓰여있는 내용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자, 그러면 거기에서 세특에 쓰여있는 내용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한 거야. 이걸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뭐 세특에다 막 문해창작 교설서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 거를 쓰는 거잖아. 그럼 결국 그 난이도와 발제와 이걸 끌고 가는 건 누구야? 어쨌든 선생님들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걸 좀 다 보셨죠? 이 구성화는 지금 뭐 다 정보가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볼게요. 이게 신문 기사예요. 내일 신문인데 뭐 내일 신문이 됐든 중앙일보가 되건 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늘어난다 그래요. 자, 뭐 수능까지는 우선은 수능은 우선 얘기 안 할게요. 수능은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중요한 우리 학생들 지금 수시에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니까 특히나 이거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이 잘 들으세요. 이걸 알아야 국내 의대로도 어디 올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지난해 11월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앞으로 돌 때 고교학점제 기반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총론은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이게 중요하죠.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연구진이 마련한 각 교과, 교육과정 시험 검토 공청회를 열었고 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텍스트가 중요해요? 과목 선택권 확대.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자, 조금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 나갈게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서 결국은 걸러진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이 뭔지를 대학에서 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본고사가 굉장히 학생들을 뽑는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절대평가의 시절에서 만일 고등학교들이 꼼수를 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꼼수를 쳐도 그 내용의 근간의 이 어떤 발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갖고 있는 그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선생님의 지도의 방향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발제를 맡기지만 결국은 그 수업을 끌고 가는 게 교사의 질이고 아이들은 그걸 잘 받아서 자기 걸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음 강에서 말씀드릴게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모호해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하나 잘 알려면 지금의 잘 우리가 딱딱 챕터가 나눠져 있는 IB 교육을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B와 고교학점제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 강에서 말씀드릴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IB 우리 하시는 해외고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IB가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 거기서 사실 그게 막 어떤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세계 공통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 볼게요. IB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B는 뭐예요? 우리 해외고 학부모님들, 해외고 학생들 다 알 건데 IB는 절대평가예요. IB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내가 성적을 열심히 했는데 A를 못 맞았어. 이거 보면은 제네바에 보내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IB 디플로마 과정 다 이수한 선생님들이 해서 선생님도 혼자 채점하는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채점을 하고요. 그 IB도 시험을 보니까 그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스위스에 보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채점을 해요. 중요한 건 한 사람이 하나의 과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IB 과정을 그렇게 국내에서 제가 이제 다음 강에서 설명드린 뭐 대구나 지금 제주도나 국제학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IB를 지금 갖고 와서 IB를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조금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지만 대구나 제주도에서는 벌써 아주 IB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왜 IB를 할까요? IB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일 IB가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IB를 할까요? 아니죠. 그럼 IB의 공신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딱 하나죠. 미국의, 영국의, 옥스포드, 하버드, 뭐 유명한 대학들이 IB 하는 걸 봤잖아요. 물론 AP도 봤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IB에 대해서 왜 그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을까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시대적으로도 고교학점제하고도 맞지만 이미 하버드, 옥스포드 다 IB를 봤기 때문에 뭐 존 홉킨스 다 봤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평가가 권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내가 A를 못 맞아도 항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권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B가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절대평가의 구조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5년 이상 걸린다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의 이 구조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지금도 선생님이 한 명이 할 것인지 두 분이 할 것인지 세 분이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할 말은 많지만 다음 강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B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과정이죠. 고교학점제 과정에서 당분간은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자사고에 가고 싶어. 누구나 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유리할 고지에 점령을 하려면 이제 수능도 이제는 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능이 아닐 수밖에 없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수능 학생 선택권 보장하려면 수능 절대평가 현실화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들이 아무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아이를 다 어떤 그 특목고 자사고에 보낼 거야. 근데 문제는 특목고 자사고에 가면 좋지만 특목고 자사고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아깝게 떨어진 아이들이 있다. 이게 입시기 때문에 정말 그 역량을 다 잘 자기의 장점을 정형화돼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단 몇 점으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아마 중학교 특목고 이제 그런 걸 주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알 거예요. 저한테 대입만 하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래서 1년 재수를 해? 고등학교를 재수를 해? 왜? 특목고 자사고 못 가면 불리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에 가면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학생에 따라서 뭐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학생은 검정고시로 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사실인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어떻게 검정고시에서 이렇게 서류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가고 어떻게 일반고에서 그럼 내가 일반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 잘 마음상으로 못 믿겠어. 불평만 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고요. 만약 그런 학생들은 본인이 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 고등학교에 진학 가기 전에 뭐 특목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도 경쟁이니까 내 발제할 것, 전공, 진로, 어떤 선택,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는 생기부를 어떻게 세팅하고 코디네이션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 명확하면 자사고를 안 가도 일반고를 갔어도 혹은 내가 지금 상황이 검정고시여도 내가 해외에 있어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고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정해졌으면 그 방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냥 지금의 어떤 상황에 한탄만 난다면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아이와 실패하는 아이는 여기서 다르다.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겠다.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한 번 정해진 노하우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꾸준하게 다방면에서 그렇게 지도한 선생님이 있고 아니면 이걸 따라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능력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은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학생 순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을 포함한다.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선택 과목, 융합 과목으로 나눕니다. 자, 좀 볼게요. 좀 재밌네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과목 체계표는 우선 공통 과목으로 공통 수학 1, 2와 기본 수학 1, 2가 제시됐다. 선택 과목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현행 교육 과정의 미적분이 미적분 1과 미적분 2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수능에서 이 기하 미적분 요거 따라서 지금 이과생들이 성적이 올라와서 표본 편차 때문에 점수 때문에 문과를 침공한다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확률이 또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이어 융합 선택 과목으로 수학과 문화, 실용통계, 수학과제 탐구가 제시됐다. 이 수학과 문화라는 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의대 가는 아이들, 의대가 생각하는 수학과제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잘하는 거 갖고 의대 만들 수 있어요. 물리 잘하는 거 갖고 의대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수학만 좀 잘하는데 의대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이과 경향이기 때문에 수학만 잘해요. 물론 수학만 잘하면 의대 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장점을 극화시켜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못하는 거를 자꾸 잘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건 냅두고 혹은 못하는 거를 채우면서 잘하는 장점을 더 극화시켜야죠. 이게 저의 입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수학과 개정 방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행렬, 모듈 추정, 공감 팩터가 다시 편성됐다는 점이다. 디지털 소양 함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란 이유에서이다. 과학도 일반 과목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제시됐고 이건 뭐 그냥 지금 있는 거. 진로 선택과 물리학 2가 나눠지는 거야.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빛, 전자기하 양자 과목으로 변경 예정. 화학 2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로, 생명과학 2가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으로, 지구학 2가 지구 시스템과 행정 우주과학으로 세분화돼요. 우선 이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적 수양을 융합과 실생활 융합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융합 선택 과목은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 지금 지속 가능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구가 앞으로 더 존립을 하냐 못하냐, 우리 생명체가 앞으로 더 살아가냐 못하냐. 지금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몸만 아픈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유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대 가는 학생들도 기후변화와 자기 전공의를 뭘 하겠다는 세부 전공에 따라서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매우 눈길이 가는 지금 제 가리키는 선생 입장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거고요. 탐구 중심의 학습으로 운영되는 융합과학 탐구로 구성한다. 자, 학습량, 적정화 등 쟁점.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같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IB가 오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을 이 고교학점제 2022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교과목 외에 어쨌든 국영수의 시간이 81학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다른 이런 선택 과목도 융합 과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절대평가긴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학습량, 우리가 지금도 학습이라는 것은 국영수를 아직도 머릿속에 두고 있으니까 학습량 적정화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쟁점이다. 특히 수학과의 경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과 사교육비 가중을 이유로 들어 학습 내용을 중요한다는 입장과 지나친 학습량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 이게 이제 비단 수학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국영수, 영어, 뭐 이렇게 국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자,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미적분 투와 기하가 경제수학과 인공지능 수학과 함께 진로특강 분류되는데 대한 반발도 있다. 이공계열 학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미적분 투와 기하,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수학 등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수능 출제이 왜 수능과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이래요.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고교학점제에는 서삽을 뜨는 건 매우 잘했다. 하지만 결국 그 실수요자인 지금의 한 향후 10년까지 우리 학생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대학을 갈 때까지 매우 중요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나 내가 어떤 목표와 의식을 갖고
좋은 대학에 내가 정한 과를 가려면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능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수능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해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택 과목을 바라보는,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누군가 말씀을 했나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누구누구 충남교육진흥연구원 연구단은 수학학회의 주장처럼 미분 투학, 기하가 이공 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에게 필적인 과목이라는 얘기는 달리 말해 진로 선택 과목에 더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관점과 기준에서 얘기를 하냐 이고요.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좀 열려졌다고 해도 이제 과도기죠. 고교학점대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 때문에 통합 수능의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되고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수준이 입시의 어떤 암기식에 이렇게 하나 어떤 것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폭넓은, 일단 아이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바뀌는 2022년 새로운 고교학점제 체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스템도 정말 생각하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가고 내가 내 논리를 갖고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하면서 비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석한 두뇌 논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문해력이 생기고 이과적 논리와 문과적 논리가 같이 생긴다면 사실상 굉장히 우리의 지금의 어떤 그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이 돼서 더 폭넓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건 맞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을 강조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 용대 당시 탐구 과목은 고질적인 점수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절대평가 필적인 안이 제시됐다. 그래서 단순히 수학을 어느 걸 하나 고르고 못 고르냐에 따라서 문과까지 침공이 당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결국 이걸로 갔을 때는 지금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제 15년, 20년 뒤에는 정착이 돼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답 하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개의 논리를 갖고 여러 개의 해결점을 찾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길러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 권혜원 선생이 최대로 열심히 노력한 프로그램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정말 우리 아이 실패 없이 대학을 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한번 보내실 학부모님들은 정말 노크를 하시면 제가 아는 것 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시학대가 이수로 떠오르면서 이하는 무산됐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의 개편안이 공개됐는데, 공개가 돼. 이게 지금 이제 벌써 작년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2022년 7일, 지난 7일, 11월 달에 한 얘기예요.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날짜도 보여드려야죠. 2020년 10월 19일, 11월 달에 지금 현재 이것이 아주 다 거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말 혹은 내년 초에는 공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저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네요. 세 번째, 그러면 고교학점제 22년에서의 정확한 그 로직이 뭔지를 갖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가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저도 할 일도 있는데 힘드니까 제가 원래 하는 입시 고등교육만 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금방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